사만사온이란 말은 이제 옛말. 이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사만사미 시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는 불편을 넘어 공포에 가까워졌는데,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몸속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뿐더러 초미세먼지의 경우 폐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호흡기 내부로 유입돼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폐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와 흡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정말 편하게 숨 한 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는 요즘인데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700만 명으로 흡연 사망자 600만 명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 문제에서 그칠 게 아니라 네. 개개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점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A2G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미세먼지와 흡연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계명대 동산의료원 호흡기내과 네. 박순효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 두께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몸속 깊숙이 침투해서 호흡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미세먼지라는 게 최근에 아주 굉장히 많이 심해진 경향을 보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중국보다 이 미세먼지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와서 뭐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뭐 이슈도 많고 논란의 여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다가 흩날려서 막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대개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학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매연 가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장,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영향을 받는 많은 그 미세먼지에 있는 중금속이 많은 것들은 결국 공장,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뭐 화물차나 RV차 같은 배출가스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의 크기는 크게 보면 머리카락이 보통 50에서 70 정도 마이크로미터고요. PM10이라고 하는 것이 미세먼지 10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꽃가루 같은 것에 해당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PM2.5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작은 중금속, 그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 명칭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고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제 그 미세먼지는 외국에서는 부유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 이하의 먼지를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 부유입자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 환경관리법에서 이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부유먼지라고 정의를 하게 됐고요. PM2.5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가 2.5 이하의 먼지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미세먼지, 이게 이제 몸에 더 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외에서는 보통 그걸 미세입자, 일본에서는 미소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이제 그 명칭에 좀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그 흔히 말하는 PM2.5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세먼지라고 이제 명칭을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유먼지와 미세먼지가 섞인 물질을 흡입성 먼지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명칭이 정해졌고요. 자,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빗방울이 한 1mm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까만색에 있는 보이는 부분이 머리카락이 50에서 70 마이크로고요. 그리고 부유먼지가 10 마이크로 정도가 그다음 파란색 입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5의 미세먼지가 하얀색, 그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 마이크로 또는 1.5 마이크로 이하 같은 경우는 담배에서 나오는 미세전기는 1 마이크로 이하 정도의 아주 초미세 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를 이 정도로 보시면 아마 얼마나 이게 미세한 먼지라는 걸 크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폐와 기도는 보시다시피 입과 인두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 들어가서 각 기관지를 통해 폐에 깊숙한 곳이 곳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분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단계로 아주 점점점 세분화되면서 계속 기관지가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10마이크로나 15마이크로 정도 이상이 되는 입자의 크기의 먼지는 코와 입을 통해서 제거가 돼서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폐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5와 10마이크로 정도가 기관지와 상부 기관지에 일단 침투가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2.5마이크로, 1에서 5마이크로 되는 그 미세먼지 입자가 폐에 아주 깊숙한 곳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특히 PM2.5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각종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심각한데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심지어 심내혈관 질환까지 유발한다면서요, 교수님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기관지로 흡입을 되면 기도 안에만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에 굉장히 자극을 일으켜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굉장히 연대 중에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염, 그리고 폐기종, 선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폐포와 폐포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치료를 위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1조 4천억 정도에 넘는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국내에서 흔한 만성질환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73만 원, 당뇨병은 137만 원, 허해성 심질환은 256만 원인 비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747만 원으로 고혈압보다는 10배, 당뇨병보다 5배나 많은 어떤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이 호흡기 질환이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쌓이게 되면 가래 기침이 발생을 하고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해서 감소성 질환이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중에서 PM2.5 농도가 10마이크로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입원은 2.7% 증가하고요.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M2.5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폐암의 발생률까지도 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안구 질환뿐만 아니라 이게 폐로 침투를 돼서 혈액으로 이게 흡수가 돼서 비장이나 신장에 초미세먼지가 박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경에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혈관 내에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자체를 끈적끈적하게 하면서 심대혈관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미세먼지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네. 풀어보겠습니다. 왜요? 아우 정말 진짜 뭐? 담배 또 폈나? 네. 아 아까도 펴놓고 또 폈냐고. 아이 그 쓰레기 버리러 간 김에 한 대 폈지 뭐. 아가씨 천식이라 안 가나? 하나뿐인 여동생이 천식이라 하는데 담배 피고 싶나? 좀 끊어라. 진짜 여동생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언니밖에 없네. 진짜 천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오빠가 이제 니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 응? 오빠가 금연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니가 고마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정현인가 뭔가 가한테 시집 가라. 세상에 듣던 중 제일 반가운 소리고 제일 똑똑한 소리를 했네. 나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꼭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 플리즈. 좀 가라 좀 빨리. 아 근데 걱정이다. 큰일 났다. 결혼 준비를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밖에 봐봐요. 미세먼지가 한 게 우리 야외 촬영까지 생각했거든. 근데 미세먼지가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기관지도 안 좋은데 어떻게 촬영을 하겠냐는 거지. 또 봤네 봤어. 사는 것도 봤어. 참 이거 하나 있는 것까지 뺏어 몰라고 진짜. 아이고. 맞다. 그래야지 빨리 뭐 장만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아가씨는 호흡기가 안 좋으니까 꼭 쓰고 다녀요. 꼭. 고마워요 언니.
역시 나에겐 언니밖에 없도. 아니, 잠깐만 내놔봐라. 왜? 내놔봐라 빨리. 아, 갖고 가지 말해. 뭔데 이거? 마스크,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내 거는 으이구 진짜 천시갈른 여동생 하나 사줄 생각도 안 하고 진짜 내 거는 부탁 찾고 앉았네 정말. 아가씨 뺏기지 말고 좀 잘 가지고 있어요. 간수를 잘해라. 야, 아니 저거 일회용 저거 꼴랑 저거 딱 하나 사왔나 저거를. 야, 진짜 쪼잔하다 쪼잔해. 하나 사올 돈도 없으면서 진짜. 아이고 됐다. 야, 그럼 줘봐라. 아, 왜? 아, 줘봐라 좀. 참, 오빠 다 안 갖고 간다. 이 봐라. 왜? KF94 이걸 사면 뭐야 너 참. 무식해. 아이고.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선미 천식 있는 거 아나 모르나? 아는 사람이 94짜리 이걸 사왔나? KF94짜리 80짜리를 사야지 80짜리를. KF 80짜리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네. 이 숫자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 아이가. 이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역시 언니 최고. 그러니까 KF 80보다는 94가 더 좋지. 아이고 그러면 아예 와. 저 99짜리 사가. 막 섬이 숨도 못 쉬게 막 골로 가쁘게 그래 해주지 와. 참. 골로 간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스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KF80, 94, 99. 근데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 호흡기 질환 환자들,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들 99짜리를 쓰면 이게 숨쉬기도 힘들어요. 건강한 성인 남자들이 그거를 껴도 숨쉬기가 힘든데 그거를 천식이는 선미가 저 높은 걸 꼈다가는 숨이 쉬어지겠나 안 쉬어지겠나.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높은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80짜리를 쓰는 게 맞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쓰기에는 80이 맞는데 그래. 언니는 그래도 숨쉬기 힘들 나에게 더 숨쉬기 힘들게 94를 사줬다는 거잖아. 그래. 그 말인 즉슨 호흡이 곤란해져서 병원을 가서 그렇지.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잖아. 네 코 막고 숨 쉬봐라. 쉬지나 안 쉬지나. 그게 99거든. 이게 99거든. 근데 보험이 그렇게 탑이 난다. 마리가 막걸리가 진짜. 어이구 자기 진짜 또 한번 맞아볼래? 진짜라니까. 진짜 좋아하네 진짜. 쓰지 마요. 왜요? 쓰지 마.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마스크는 KF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잘 맞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 KF라고 하면 코리안 필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코리안 필터. 근데 우리가 왜 선크림 바르면 자외선을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는지 뭐 30, 50 이런 식으로 수치가 적혀 있잖아요. 네. KF도 뭐 80, 뭐 94, 99 이런 식으로 수치가 적혀 있는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미세먼지를 잘 걸러주는 거거든요. 정말 똑똑하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쓰면 좋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했죠. 아쉽게도 하나만 공부하시고 둘은 공부 못 하셨네요. 물론 KF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지만 예를 들어서 천식이 있거나 또 연세 많은 어르신께서 만약에 KF99 마스크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쉬기가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KF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쓰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윤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답은 X가 맞습니다. 예. 제가 맞았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KF 같은 경우는 숫자가 따라 붙습니다. 80, 94, 99가 붙는데 이거는 필터량을 철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필터를 잘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제가 보기는 그래도 천식 환자거든요. 제가 이제 간혹 결핵 환자들한테서 KF99 마스크를 이렇게 써서 일을 해보면 숨쉬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네. 정상인 저마저도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적으로 호흡 곤란이 굉장히 많은 만성 폐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막고자 KF99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실제로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은 심폐 기능에 문제를 초래해서 오히려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KF94나 99 마스크를 착용해보고 만약에 맞지 않고 답답하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가장 본인한테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호흡량이나 개인의 질환에 따라서 적절한 마스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왜?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나쁘다는 뜻인데요. 저요 미세먼지 나쁜 일이 아하. 계속 익하네.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 진짜. 좀 있으면 황사도 막 일어날 낀데 이거 봄에 숨 쉬고 다니겠나. 나는 봄이고 꽃도 피고 해가지고 우리 혜인 씨랑 맛있는 도시락 사들고 삐끄니 깔라 했는데 날씨가 도움을 안 주네. 실내에서 또 데이트를 해야 되나. 뭐? 도시락? 그래. 아이고 집에서 생전 손가락 하나 갖다 가면서 네가 도시락을 산다고 참나 말도 안 되는 것보다 참. 아이고 좀 질투하나 지금. 그거 가지고 싹싹 걸고넘어지고 앉았노. 그러니까 말이다. 질투할 걸 질투해라. 내가 그러면은 오빠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겠나? 사랑하는 우리 잘생긴 혜인 씨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겠나? 나는 우리 혜인 씨를 위해서라면 정말 5단, 10단 막 과일부터 해서 막 짜자자자 김밥, 뭐 불고기 짜자자 이렇게 싸울 수 있다니까. 아이고 이래가 동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야. 아이고 참 그 소리를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뭐가? 아니 내 키우기 어떻게 오빠인데 엄마랑 우리 새언니지. 아유 아가씨가 결혼할 때가 참나, 되니까 아이고, 참. 철이 다 들었네. 아이고. 철이. 많이 다행이다 진짜.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더니 진짜. 그런 의미에서 언니 우리 집도 공기청정기 한 대 사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 그 공기청정기도 사고 그 실내 정화식물 있잖아 그거 그 이름 뭐더라 그 뭐 풀 너무 어렵다. 아무튼 그래 그런 거. 그것도 사고 막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뭐라 카노 진짜. 뉴스를 봐라 뉴스를. 진짜 그냥 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조금씩 환기시키면 된다 하더라. 아또 이 사람이 또 참. 아니 아까 미세먼지 수치 확인해놓고 요새 좋은 날이 어딨노? 맨날 나쁨 매우 나쁨 이럴 때 환기시켰다고 우리 셋 딱 모르나 참. 됐다 환기시키면 된다. 환기 또 안 시키면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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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셋 다 이산화탄소로 뿜어대고 앉았지. 요리하재. 그리고 자기 뭐? 방귀 좀 꾸나? 화생방도 아니고 진짜 방귀가 얼마나 센지만 진짜 이 화생방 같은 이 공간에서 우리는 숨 막혀 죽는다. 죽어. 아 그래도 그 미세먼지 보통쯤 되면 몰라 아니 맨날 나쁨인데 뭐 환기를 시킨다 카노. 그러지 말고 자기야 우리 장인어른한테 전화해가 공기청정기한테 들러달라 해서. 장인어른한테 공기청에서 공짜로도 내봐라. 내 손에 죽는다. 알았다 점점 알았다. 그러면 나도 이 방법밖에 쓸 수 없다. 뭐? 전쟁이다. 똥 쌌나 보고. 똥 쌌어 정말. 공기청정기 사.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실내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입니다. 김철우 씨, 장리연 씨, 정답 O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저는 이번에도 정답 X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미세먼지가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또 호흡기 질환, 심내혈관 질환 이렇게 정말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창문을 꼭꼭 닫아서 미세먼지가 집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해야죠. 당연히. 예은 씨는 제가 볼 때 이 마음의 문 그리고 생각의 문이 너무 꽁꽁 지금 닫혀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 계속 집안에서 숨을 쉽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우린 나무가 아니잖아요. 산소가 안 나와요. 그런데다가 집에서 또 조리를 하면 거기서 또 아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미세먼지가. 근데 밖이 미세먼지가 많다고 실내 환기를 안 하면 이거는 진짜 거의 제가 볼 때는 죽음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실내 환기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에는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을 꼭꼭 닫고 이제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분명 미세먼지는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너무 증가하다 보면 공기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어떤 위험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회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도 환기는 꼭 시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 교수님,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공기질이 나쁘기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참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 미세 농도가 이제 중국의 영향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인 요인도 한 반수 정도는 차지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2012년에서 14년 정도의 세계 주요 도시와의 미세먼지 농도 비교를 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 작년에 2017년에 서울의 연간 평균 PM2.5 미세먼지의 농도가 한 22 마이크로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1 정도에서 우리가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권고 기준과 잠정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잠정 목표 2로 이렇게 목표를 정함으로 해서 보시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PM10 같은 경우에는 권고 수치는 50이지만 150 마이크로 이하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목표를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PM2.5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조정을 하고 권고 기준은 25에 이제 맞추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 에어코리아라고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대국의 이제 미세 농도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TBC 방송국 같으면 가까운 지산동에 네. 이게 관측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실제 저희들이 행동 요령이 필요하면은 이런 미세먼지 농도를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눈으로 육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확인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지만 또 부득이하게 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네네. 결국에는 미세먼지와 맞서 싸우려면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거나 외출을 삼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환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외출을 부득이하게 이제 해야 될 경우 같으면은 KF 인증 마스크를 자기 호흡량에 맞는 마스크로 잘 착용을 하고 외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한 이후에 귀가를 했을 때도 몸에 묻어있던 미세먼지를 다 털어내는 샤워나 손쉽기를 아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출할 경우에도 뭐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야외 활동이 굉장히 심한 활동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고 수분 섭취가 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내에서 환기를 시키고 나서 물 청소를 할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아무래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최근에 미세먼지 대국민 행동 요령을 일단 발표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마스크 착용을 좀 정확하게 해서 새지 않도록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따라서 미세먼지에서 질환이 있는 민간군과 일반인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대처 요령을 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스크를 사용 시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이걸 간혹 세탁하셔서 여러 번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하게 되면 필터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기능이 손실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코 부분에 이제 보면 휴지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 빈틈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한번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기청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이제 꽉 닫고 있으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질이 나빠지고 다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짧게 1에서 3분 정도라도 두세 번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환기를 시킬 때는 맞바람이 만약에 분다면 양쪽 문을 다 열어서 그냥 1분 정도 강하게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나서 닫고 난 이후에는 다시 공기청정기를 해서 그 순간에 있었던 미세먼지를 다 다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행동 요령들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미세먼지만큼이나 우리 몸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담배라고 합니다. 교수님, 흡연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뭐 흡연은 일단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한 사람이 다시 마스크를 쓰고 가는 광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 한 계피 흡연을 할 때 미세먼지가 700에서 800 정도 마이크로그램이 발생을 하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그 흡연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의 그 호기에서 한 800 이상의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고 가니까 그런 것들을 배출해야 될 것을 계속 흡입하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흡연과 미세먼지의 어떤 그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한 계피당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12,000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요. 5계피 정도 피웠다 하면 6만 마이크로그램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그 호흡량에 따라서 한 달 정도 미세먼지에 노출됐다고 봤을 때는 남자는 47,10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38,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보다 흡연 자체가 5계피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를 상회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담배는 알려졌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4,000여 가지의 발암 물질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1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자가 더 작아서 폐에 더 침투가 잘 되게 되고 그래서 흡수가 더 많이 일으켜지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미세먼지보다 담배가 훨씬 더 해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연을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15년을 금연을 하게 되면은 거의 비흡연자와 같은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분당 서울대팀에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반갑 이하로 줄였을 경우에 폐암의 위험도가 45% 감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연을 할 때는 바로 금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한 갑에서 반갑 정도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폐암 위험을 45%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줄여서라도 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담배를 줄이기만 해도 폐암의 위험이 45%나 줄어든다고 하니까 애연가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면 좋을까요? 일단 1년에 한 번 받는 걸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매년.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현재는 권고되어 있지는 않고요. 6대암 검진에서 올해부터는 7대암 검진이 권고가 됐고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30간년 이상의 흡연을 한 사람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저선량 CT를 사용해서 폐암이 유무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0간년이란 건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운 경우고요. 만약에 하루에 2갑씩 피우면 15년을 피우면 30간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CT를 찍었을 경우에 실제로 연구에서는 20%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시켰고요. 그리고 흡연자에서는 10.6년의 수면 연장 효과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한 지 15년이 되지 않는 사람과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년 저선량 흉부 CT를 사용해서 그 폐암을 검증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흡연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일단 그 애연가분들의 금연이 참 중요하겠고요. 또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 마크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몸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의료원 호흡기내과 네. 박순효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